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란티스와 함께하는 선물 따라잡기 제5강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시장 데이터들과 기본적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로 이 선물 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 간단하게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경제 및 경기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두 번째, 수급 데이터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세 번째, 기타 시장 데이터로 보는 선물 시장. 자, 네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의 분석 의미. 가볍게 4개의 목차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첫 번째 경제 및 경기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및 경기 분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자, 세계 증시 현황을 파악을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장세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수출, 수입 및 많은 산업적인 연동들이 되어 있죠. 일단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만 갖고 향후 모습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전 세계 증시, 즉 전 세계 증시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시장 등 이러한 각국 해외 시장들의 증시 모습을 파악을 해서 국내 장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이후에 국내 장세를 예측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세계 증시의 현재 동태 파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뒤에 준비된 차트가 있으니까 지나간 이후에 지나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국내 증시와 비교 분석. 동태 파악을 한 세계 증시를 갖고 국내 증시와 비교를 해서 실제 비교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장세를 점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커플링과 디커플링 현상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한 얘기들이 세계 증시와 국내 증시 이 두 가지 내용들을 비교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쉽게 예를 들면 미국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있는데 미국 시장이 예를 들어 전일 굉장히 큰 상승을 했어요. 그럼 그에 맞춰서 보통은 국내 시장도 그에 맞춰서 상승을 하겠죠. 자, 이렇게 다른 국가의 증시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보고 커플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디커플링은 뭘까요? 커플링과 반대 현상이겠죠.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급작스럽게 하락한다던가 이러한 모습이 물론 하루 이틀만 보고 커플링이다 디커플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최소 연단위 이상 장중 큰 흐름 자체가 다른 어떤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연동되어 있을 때 이를
커플 현상이 일어난다, 디커플 현상이 보인다 라는 형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커플링 현상과 디커플링 현상 간단한 개념을 잡아드렸고요. 자, 일단 그럼 다음으로 세계 증시 직접 보면서 현재 국내 증시와 같이 비교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이는 차트를 좀 크게 보면은 현재 지금 눈에 보이시는 차트는 미국 다우지수입니다. 자, 이 다우지수는 미국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개념. 미국의 제일 큰 주식들을 모아놔서 지수로 만든 게 다우지수죠. 자, 지금 이 다우지수를 한번 현재 미국의 증시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보시는 차트는 일단 월봉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2008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아서 하락이 있은 이후에 쭉 올라와서 전에 전고점을 돌파하고 미국장은 대세 상승의 장으로 발전을 지금 하고 있죠. 월봉을 보면 너무나 깔끔한 그림으로 이런 식으로 간단히 파악이 돼요. 자, 일단 그럼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미국은 대세 상승장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차트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차트는 미국 차트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브프라임 기점을 해서 마찬가지로 큰 하락을 맞은 이후에 그 기점으로 다시 쭉 올라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물론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아직까지는 살짝 경기가 다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때 맞았던 이때와 비교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국내 시장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도 월봉 차트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고, 자, 선물 가격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2008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사태 때 미국과 동일하게 하락을 했다가 이후에 다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고,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2011년 5월에 보여주긴 했지만 이후 장세는 약 3년간의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면서 아직 전고점을 제대로 2011년 5월에 만든 전고점을 제대로 돌파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박스권의 고점인 274 가격도 돌파를 못 해주고 있죠. 자, 하지만 전반적인 차트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미국 차트의 모습과, 즉 다우지수의 차트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대세 상승으로 가기 직전의 차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국내에 많은 차트시트들이 현재 국내 시장을 보고, 물론 작년부터 내용이 나왔던 얘기지만 국내 시장을 결국엔 대세 상승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세계 경제와 국내 경제와 밀접한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웃 국가들의
지수 흐름, 경제 흐름 정도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이 내용은 한번 파악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내용이 바뀌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석 시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내용을,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겠죠. 미국은 대세 상승기고 일본은 대세 상승기는 아니지만 하락한 경기를 많이 회복을 하고 있고 국내 지수는 대세 상승으로 접어드는 초입 구간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보면 일단 국내 시장은 중장기적, 굉장히 장기적인 면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은 대세 상승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당일 거래 전에 증시 현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국내 시장의 큰 모습과 국내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는 이웃 국가들의 큰 시장의 흐름의 모습, 즉 현재 이웃 국가들이 큰 모습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 상승 시장인가, 하락 시장인가, 아니면 박스권 시장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분석이 가능하죠. 자, 일단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한번 분석한 내용 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이제 다음은 당일 거래에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경제 및 경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당일 거래 전에 말씀드렸던 국내 경제와 밀접한 해외 국가들에 대해서 전일 그런 이웃 국가들의 증시가 얼마나 큰 변동이 있었는지, 상승으로 크게 올라갔는지, 하락으로 크게 내려갔는지, 아니면 전쟁이나 기타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크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거래 전에, 당일 거래 전에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은 이후에 시장을 시작했을 때 급작스럽게 갭업과 갭다운이 됐을 때 왜 그렇게 큰 갭업과 갭다운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단순한 차트만 본다면 말이죠. 자, 다음은 세계 주요 일정 파악입니다. 자, 국내외 주요 발표 일정들이 있어요. 뭐 이 내용도 뒤에 준비된 자료들을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좀 크게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내용은 매일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전 데이터입니다. 전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끝났고,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끝났고, 선물은 어떻게 끝났으며, 국고채, 3년물, 즉 우리나라 금리 변동은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다우 시장의 모습, 나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S&P 500의 모습, 일본 니케이 장의 모습, 그리고 유가, 즉 기름값,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변화, 현물인 금 가격의 변화, 이러한 변화들이 큰 변동이, 어떠한 것들이 큰 변동이 있었는지, 상승으로 큰 변동이 있었는지, 하방으로 큰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어떠한 것들은 코스피 지수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가 상승을 했는데 니케이만 하락을 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당일 장 거래 전에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일
갭상승과 갭하락의 이유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갭상승과 갭하락, 즉 전일 종가와 당일 시가의 가격 차이는 전일 우리나라 장세가 장 마감을 한 이후에 해외 증시에 영향을 받아서 오전에 가격이 변동된 움직임 폭만큼 갭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자, 보시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하게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지수들이 큰 변동폭을 가져왔는지, 전쟁이 나서 급작스러운 강한 하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급작스러운 상승이 있었는지, 이 정도 분위기들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국내외 주요 일정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이번 달, 즉 3월 3일, 오늘부터겠죠? 자, 오늘은 미국에서 개인소득 지출 발표가 있었고, 자동차 판매율 발표가 있었고, 개인소득 지출 발표, 네, 같은 내용이죠. 뭐 4일에는 내일, 즉 내일에는 건설 지출 발표가 있고, ISM 제조업 지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거래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일정들은 꼭 확인을 해야겠죠. 자, 예를 들면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고용 지수, 네, 뭐 이 정도 있겠네요. 생산자, 소비자, 물가 심리 지수들, 이 정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 상품에 어떠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 내용들, 즉 시장 예측, 뭐 시장 컨센서스라고 얘기하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지수를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막상 고용지수가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았어요. 자, 그러면 예상치를 보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식을 매수했는데, 그래서 국가 경제가 조금 올라왔는데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좋지 않아서 하락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기대감이 무너져서 팔게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이 되게 될 테고, 네, 이런 식으로 일정들을 보고 미리 일어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대응 시나리오를 짜고 거래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 분석들은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확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당일 장 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쭉 훑어서 머릿속에 중요한 내용들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자, 이제 차트를 줄여서 보고, 네. 자, 다음은 수급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여러 기본적 데이터 분석 방법들이 있지만 실제 정말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수급 데이터죠.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증시 현황과 국내 증시 현황, 그리고 장전 확인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일정들,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는 거는 주로 거래 시간 이전이나 이후에 하는 내용들이겠죠. 이 내용들을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그 내용들을 갖고 거래에 임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짜는데,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매수를 하고 어떤 상황일 때 매도를 할 거고, 이러한 상황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겠다. 매수 매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거래 외의 시간대에 전략을 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실제 장 중에, 거래 중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거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용들은 이 수급 데이터가 주가 되겠죠. 실제 기본적 분석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수급 데이터들입니다. 자, 그럼 수급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수급 데이터의 종류 세 가지를 제가 적어놨어요. 자, 첫 번째, 거래량. 즉, 실제 이 시장에서 체결되고 있는 체결량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호가 데이터. 호가 데이터가 뭐냐? 여러분들 주문 내실 때 호가창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호가창에 매수는 지금 몇 개가 매수 대기 중이고, 매도는 몇 개가 매도 대기 중이고,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죠. 이단 호가 데이터. 실제 1호가에는 몇 개의 매수가 대기 중이고, 매도 2호가에는 몇 개의 매도가 대기 중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호가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호가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타입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그리고 다음은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장은 보통, 이 시장의 큰 수급 주체자는 보통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개인, 두 번째 기관, 세 번째 외국인.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급 데이터를 분석을 하죠. 보통 각각의 매매 주체별의 개인, 기관, 외국인들의 현재 거래 동향을 나타내주는 데이터죠. 기관이 현재 코스피 주식을 200원어치 사고 있고,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을 2,000개 팔고 있으며, 개인은 코스닥 주식을 100원어치 사고 있다. 뭐 이런 데이터들이죠. 요 내용도 뒤에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지켜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보시는 화면을 좀 크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거래량, 그죠?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라는 게, 자, 이런 식으로 호가가 있어요. 여기가 매수 1호가, 여기가 매도 1호가. 그쵸?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1호가의 가격이 체결이 돼서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즉, 한 명은 사겠다고 여기다 가격을 주문을 걸어 놓은 거고, 다른 한 명은 여기다가 판 거죠. 자, 이 내용은 즉, 거래가 한번 이루어졌다는 건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시장에서 샀고, 누군가는 이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자, 실제 선물 차트에서 거래량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는 힘들어요. 시간대별 거래량은 그렇게 큰 의미를 찾기 힘들고, 사실 시간대별 거래량이 나타내는 의미는 보통 첫봉, 어떤 봉이었든지 보통 첫봉이 제일 거래량이 많죠. 자, 이유는 전일에 오버나잇, 즉 전일에 청산을 하지 않은 매수 매도 포지션을 당일 시초가에 털거나 당일 시초가에 다시 진입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기존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선물 시장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 사이,
즉, 이 한 시간대의 시간이 가장 거래가 활발하며 가장 가격 변동이 심한 시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간대에는 거래량이 클 수밖에 없죠. 전일에 넘어왔던 물량을 청산시키기도 하고 새롭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시간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보고 보통 이후에는 첫 봉보다 거래량이 많은 봉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서 파악하는 거래량의 의미랑 같이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들고,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지금은 분봉으로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자, 일봉 가격 하루하루의 거래량이 얼마인지, 이 선물 시장에 얼마나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가격 변동 폭에 맞는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지, 아니면 가격 변동 폭은 크지만 거래량은 작았는지, 즉 일봉 단위로 매일 단위, 분 단위가 아닌 매일 단위로 분석하는 것 정도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분 단위로, 주식과 같이 분 단위로 거래량을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없는 분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주식시장을 먼저 접하셨기 때문에 이 거래량에 대해서 주식시장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데, 선물시장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사용하시던 거래량 분석 방법으로 선물시장을 분석하시게 되면 기존에 가져오던 분석 결과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선물 거래량은 당일에 얼마만큼 체결이 됐고 얼마만큼 이 시장에 사고 팔았는지, 그 정도 분위기를 보는 정도만으로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란티스와 함께하는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시장 분석. 첫 번째, 경제 및 경기로 보는 기본적 분석과 기타 이슈들로 인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각 주요 증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은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수급 데이터, 그 수급 데이터 중에서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에서만큼의 큰 의미는 없다. 즉 거래량만으로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해서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분위기 정도만 봐라. 라는 게 조금 전 내용의 핵심이었고요. 자, 그럼 선물시장에서 어떤 수급 데이터가 진짜로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호가 데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 화면이 크게 나왔는데 직접 눈으로 보시면 이 현재 주문창은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호가 클릭 주문이에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죠. 실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기도 한데, 자, 보시면 지금 이 화면에는
현재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현재가가 매도 1호가라는 정보가 있고, 매도 1호가에 몇 개의 매도 물량이 지금 대기 중인지, 그리고 그 위에 호가에는 각각 몇 개의 물량들이 매도에 대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고, 자, 매수 쪽도 마찬가지죠. 매수 1호가에 몇 개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5호가까지는, 매수 매도 5호가까지는 얼마만큼의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호가 데이터는 지금 이 가장 간단한 화면으로 보이는 호가 잔량 데이터가 있죠. 자, 그 호가 잔량 데이터 중에는 지금 바로 거래되고 있는 매수 5호가와 매도 5호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가지의 수치들이 나오죠. 자, 왼쪽 7438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는 총 매도 호가 잔량입니다. 총 매도 호가 잔량. 우측에 있는 5905라고 나와 있는 건 총 매수 호가 잔량이겠죠. 자, 그럼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1533은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의 차이, 즉 순매수 호가 잔량이겠죠. 지금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순매도 상황이고, 즉 매도 호가 잔량이 매수 호가 잔량보다 이 시장에 1533개나 더 많은 물량이 대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더 많을 경우에, 즉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건 가격이 오르고 있거나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싶은 물량이 많아서 매도에 많이 대놨기 때문에 이 대놓은 물량들을 잡아먹고 더 올라간다. 즉 총 매도가 전량이 많을 경우 주식이 상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세요. 하지만 선물은 이 내용에서 정반대입니다. 자, 주식은 매수해서 단방향으로만 수익을 낼 수 있죠. 매수한 이후에 가격이 올라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단방향 게임이지만, 선물은 상방으로도, 즉 가격이 올라도 수익을 낼 수 있고 가격이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 호가든 매도 호가든 더 많은 쪽으로 가격이 기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 특히나 주식 거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착각해서 많이 당하곤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당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분위기상으로 매도가 잔량이 많으면 시장은 하방으로 빠진다고 봐야 되고, 매수가 잔량이 많으면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자, 이제 현재 여기 이 보시는 화면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보시는 이 수치들, 이 호가 데이터나 총 매수 매도 호가 잔량들, 이 내용들은 말 그대로 잔량 데이터만 있어요. 즉 건수 데이터가 빠져 있다는 거죠. 총 잔량만으로 분위기를 파악을 한다. 건수와 잔량 분위기는 굉장히 다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호가 데이터는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예요. 여러분들 주식에서 거래량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선물에서 거래량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예요. 하지만 호가 데이터는 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데이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호가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차후 좀 더 깊은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고, 자, 다음으로는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 데이터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좀 크게 봐보면은 현재 지금 크게 봐도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들고 와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작게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 즉 크게 이 시장에서 3개의 매매 주체가 있다고 했죠. 개인, 기관, 외국인, 크게 3가지의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그러면 뚝 잘라 볼게요. 이 이유는 세부 분류이기 때문에 잘라 놓고 이 빨간 선 안쪽의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은 당연히 거래소 시장이죠. 거래소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의 매매 동향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그 다음 코스피 200 선물이라고 써있는 요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콜풋 옵션인데, 사실 이 콜풋 옵션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거래를 하려면 굉장히 난해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사실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가 지금 보시는 이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시장을 분석을 해요. 맞을 때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자, 수급 데이터 중에서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은 현재 시장 가격, 즉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 가격이 256이라고 하고 하방으로 내렸다고 하죠. 오늘 시장이. 자, 그럼 이 상태에 나타나는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이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이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은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은 현재 가격 움직임에 대한 시장의 해석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을 갖고 향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가격이 이러이러하게 흘러서, 즉 예를 들면 하방으로 흘러서 256년 가격을 쳤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매매 동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 매매 동향 자체는 현재 가격 흐름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향후 장세의 가격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게 저의 사견이고, 저는 그렇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외의 경우가 있어요. 자, 예외의 경우 옵션, 선물, 각 만기일 근처입니다. 만기일 근처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로 시장을 좀 많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기일 며칠 전을 빼고는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은 많은 분들이 참고하고 이거를 보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거래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실제 이 내용은 현재까지 시장의 흐름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고 그 내용만 갖고 향후 시장에 대해서 예측이나 대응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자,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이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분석해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 쉽게 예를 들면 개인도 한두 사람이 아니죠. 기관도 한두 기관이 아니에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 각각의 수십, 수백 개의 거래 주체들이 모여서 여러 개의 거래 주체들이 개인이 된 거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이라고 표시되는 거고, 여러 개의 외국인들이 모여서 외국인이라고 표시되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동향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해보신 분이라면 제 얘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수급 데이터 내용들을 지금 총 3가지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 호가 데이터, 그리고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 3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거래량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호가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 데이터는 만기일 며칠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큰 영향이 없는 현재 시장에 대한 해석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기본적 분석을 하려면 아까 좀 전에 강의 때 말씀드렸던 세계 증시나 세계 일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습관이 붙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다 들어 있으실 테고 기본적으로 매일 확인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하지만 실제 거래를 할 때 막상 매수냐 매도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 분석 데이터 중에는 이 수급 데이터들이죠. 자, 이 수급 데이터 중에서 거래량은 보지 말라고 했고, 호가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고,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 데이터는 만기일 며칠 전까지만 굉장히 영향을 있고 그 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본적 분석에 의한 선물 시장의 접근 거래 방식을 하시려면 이 3가지 데이터들은 한 번씩 꼭 보실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은 호가 데이터고 매매 동향 데이터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만기일 근처, 옵션 선물 만기일 근처에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기타 시장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시장 데이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결제 약정이라는 시장 데이터가 있어요. 자, 미결제 약정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주식은 세는 단위가 한 주, 두 주, 10주, 100주 이런 식이죠. 주 단위죠. 한 주. 하지만 선물은 단위가 어떻게 되죠? 계약이죠. 한 계약, 두 계약, 5계약, 10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이죠. 부르는 단위가. 자, 그럼 계약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미결제 약정이래요. 미결제 약정? 굉장히 지금 어려워 보이죠, 말이.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주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주식을 사고 나서 내가 지금 주식을 매수한 상태죠. 내가 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한테 소유가 있어요. 즉 내가 포지션을 갖고 있는 상태. 그게 미결제 약정이에요. 즉 청산되지 않은 포지션. 매수 매도를 하고 나서 오버나잇을 했던지 아니면 아직 청산을 하지 않은 포지션을 보고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약정이라는 얘기고요. 약속된
계약이란 얘기고, 실제 이 미결제 약정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미결제 약정은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내용들이 좀 많이들 있어요. 요 내용만 갖고도 몇 시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은 차후에 시간이 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실제 미결제 약정 같은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영향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하루에도 항상 시장에 진입을 많이 할 때는 당연히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시장에서 많이 빠질 때는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 외에 이제 기타 다른 시간대에 늘고 빠짐에 의해서 시장 뷰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좀 고차원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후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업다운틱. 업다운틱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호가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한번 크게 보면은 이 호가창 데이터에서 자, 현재가가 예를 들면 257.45였어요. 현재가가 257.45였는데 직전 체결이 257.50이었어요. 자, 그럼 현재가가 257.45인데 한 틱 올라서 체결이 된 거죠. 요 내용이 업틱입니다. 자, 그럼 지금은 현재가가 257.50인데 직전 체결이 257.45면 다운틱이 되겠죠. 같은 가격에 체결되면 직전 체결된 업다운틱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요 내용은 쉽게 얘기드리면 무슨 내용이냐면 시장 체결 강도에 대한 얘기예요. 시장이 매도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고 있는지, 매수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내려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업다운틱입니다. 체결 강도죠. 그리고 다음은 이론 및 시장 베이시스. 자, 베이시스가 뭐냐? 기존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론가가 있고, 즉 코스피 시장가가 있고, 이론가가 있고, 선물 가격이 있습니다. 선물 가격, 코스피 200 선물 가격,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가격,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의 이론 가격, 현재 시장 가격, 즉 코스피 200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 지수의 가격, 두 가격이 차이 나는 걸 보고 시장 베이시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론가와 지수 가격의 차이를 보고 이론 베이시스라고 하고, 베이시스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주로 많이 참고를 하고, 베이시스를 갖고 주로 차익거래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인 여러분들은 이 베이시스를 갖고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들어왔네요. 여러 시장 데이터 중에서 당일 거래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급 데이터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거래량, 두 번째, 호가 데이터, 세 번째,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이죠. 자, 그 중에서 거래량은 여러분들 거래하시는데 거의 쓸모없다고 말씀드렸고, 매매 주체별 거래 동향은 옵션과 선물 만기일 직전 거래일 전에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평소에는 의미를 찾기 힘들다.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명확히 분석을 하기 힘들다. 즉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이 시장에서 당일 거래에 가장 쓸모있는 거래 데이터는 호가 데이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호가 데이터만 잘 분석을 해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건 실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린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즉 여러분들이 장중에 거래하실 때 가장 참고해야 될 수급 데이터는 호가 데이터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의 답변을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럼 전반적으로 기본적 분석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제가 약 1시간가량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선물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들을 선물시장을 기본적 분석으로 왜 분석을 해야 되냐, 즉 기본적 분석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전반적인 시장 동향 파악입니다. 국내외 많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흐름이 어떻고 상방을 하고 있고 하방을 하고 있고 박스권인지 어떠한 시장 장세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나올 수 있는 주요 이슈들은 무엇인지, 내일 FOMC가 발표한다든가 이러한 기타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지, 이러한 이슈들을 파악을 해서 당일 거래에 그런 이슈들을 발표하는 시간대에 굉장히 조심해서 거래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발표에 따라서 상회와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즉 기존에 시장에서 예측했던 내용과 같거나 다를 때 반응이 당연히 정반되겠죠. 같으면 기존의 흐름을 이어갈 테고, 가격 흐름을 이어갈 테고, 기존의 시장 예측과 전혀 반대 흐름을 보여준다면 지금까지 흐름과 전혀 반대의 흐름들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 상황 발생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주요 증시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들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 전에 전일 국내 시장은 어땠고 전일 미국, 일본 해외 시장은 어땠는지 기본적으로 몇몇 가지 데이터들은 제가 보여드렸던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안 보셨으면 앞으로 한 번씩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 분석은 가격 외에, 즉 현재 시장에서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물 가격, 즉 255, 256, 257 이런 가격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30분 전에 255였는데 30분 이후에 256이 됐고 30분 이후에 다시 257이 될 것인가, 이런 가격에 대한 분석이 아닌 전반적인 가격 외에 데이터들로 선물 시장의 가격 흐름을 예측하거나 미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기본적 분석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실제 거래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네, 일단 오늘 기본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이 시장에서 분석과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드린 얘기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거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오늘 기본적 분석은 여기서 마치는 거고, 자, 다음 강의는 제6강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입니다. 자, 중국 강의가 4, 5, 6강이죠. 자, 이 중국 강의의 핵심입니다. 다음 강의가 실제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차트 데이터들, 차트로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실제 언제 매수 매도하고 언제 청산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실전 거래의 주요 핵심 기법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중국 강의의 꽃이죠.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 이 시간, 다음 시간 절대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자, 그럼 다음 주 중국 강의 핵심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선물 시장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모두 성투하십시오.